그래서 저는 외국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려면 몇십 년 정도는 걸린다는 사실을 이렇게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려면 Wait a minute. Who are you? 그래서 저는 외국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려면 Here I come. 진짜 팟캐스트 녹음 재밌습니다. 네, 너무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란코리아의 울스 팟캐스트에서 다시 환영합니다. 저는 여민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네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모두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를 사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후순에 매달 팟캐스트 2편씩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3월이랑 4월에 단 하나도 올리지 못했어요.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 3월 28일에 되게 심각하고 강력한 대지진이 났잖아요. 그 대지진 때문에 저랑 여름씨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전기가 많이 부족해지면서 무엇보다 인터넷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 도시엔 지진 피해가 좀 심해서 다른 문제들도 생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만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달 만에 한국어 중급 팟캐스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저 여민이가 어쩌다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갑자기 한국어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죠? 우리 모두가 2025년 첫날에 나 올해는 한국어 꼭 잘할 거야 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한국어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잘 안 됐거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제 벌써 5월이라 나 올해도 한국어 잘하겠어? 한국어 실력이 안 늘면 어떡해? 하고 늦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끝까지 재밌게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제 한국어 레벨을 한번 맞춰보실래요? 하나, 둘, 셋. 저는 고급이었으면 좋겠지만 요즘 공부 잘 안 해서 아직은 중급과 고급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급이랑 중급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저는 한국어를 4년째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편이죠. 중학교를 끝내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하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겼고 학교를 못 가고 있었고 집에서만 학교 공부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한국어 공부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핸드폰을 자주 쓰는 편이었는데 하루는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어 강의 영상이 추천으로 떴어요. 너무 신기한 건 한국인 선생님이 가르치는 강의 영상이 아니었고 미얀마 사람 한국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강의 영상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죠? 전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는 너무 어려울 줄 알았어요. 한국어 글자 자체가 중국어랑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나 진짜 어려운가 보다. 나 이거 다음 생에 배워도 잘하지 못하겠어. 이 정도였어요. 게다가 제 주변에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적 있지만 한국어 잘하는 사람은 그때 처음이었고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어 잘하는 미얀마 사람이 있겠어? 하고 무시까지 했었어요. 그치만 그 강의 영상에서 나온 선생님은 너무 한국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발음도
한국 드라마에서 듣던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게 되었고, 보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았고 오히려 너무 간단하고 우리 모국어랑도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할 수 있겠는데 한번 배워볼까 해서 그때 처음으로 독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공부법은 천천히 조금씩 즐기면서 배우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많은 학습자분들이 처음부터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단어도 많이 외우고 문법도 한꺼번에 많이 배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에서부터 많은 거를 배우다 보면 점점 어려워지거나 헷갈려지고 쉽게 포기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딱 하나의 강의 영상만 보면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약 2달 동안 꾸준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 맞다, 말 나온 김에 그때 얘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너무 웃긴 얘기예요. 한국어는 제 인생의 첫 외국어이기도 하고요. 난생 처음으로 독학한 언어이기도 해요. 물론 영어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지만요. 솔직히 그때까지는 영어를 외국어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학교 과목 중 하나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랑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가 다르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려면 몇십 년 정도는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2달밖에 공부 안 했는데 와, 난 이제 완전 한국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 내 한국어 실력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해서 확인해 보려고 녹음을 해봤더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녹음된 제 목소리는요, 한국 사람과는 전혀 달랐고요. 심지어 외국인처럼 들리지도 않았고 외계인처럼 들렸어요. 그걸 듣고 눈물까지 날 정도로 속상했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슬퍼요. 근데 제가 저렇게 슬프고 좌절했는데 갑작스럽게도 저도 못 미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언어가 얼마나 어려워서 내가 못해?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내가 보여줄게. 하는 너무 신기한 말들이 저도 모르는 순간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포기할 뻔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는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도 진짜 잘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잘하고 싶었거든요. 예쁜 말투, 자연스러운 억양도 갖고 싶었고요. 그때 저의 2번째 공부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로 큰 도움이 됐던 공부법이에요. 그 방법은 바로 직접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너무 유용한 방법이었어요. 녹음해봤을 때 특히나 제 발음이 너무 나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때는 발음만 엄청 좋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나 한국어 발음 잘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하나? 한국말 많이 해봐야 하나? 한국말 많이 하려면 한국어 문장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어 문장을 만들려면 어휘력이 풍부해야 하고 문법도 많이 알아야겠다? 아 맞네, 나 어휘랑 문법부터 먼저 배워야 하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직접 생각해보시지 않아도 이미 한국어 잘하는 분들이나 한국어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한국어 공부하는 방법 영상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남이 알려주는 거를 보는 거랑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해 제 경험을 해보자면 한국어든 영어든 언어마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랑 4가지 실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듣기, 읽기, 쓰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말하기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에는 약간 어렵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그 말하기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런 외국어 공부에 대해 설명해주는 영상을 많이 봤는데 모두 다
말하기 연습을 하려면 나처럼 한국어 공부하는 친구를 구해서 그 친구랑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말하기 연습하세요 라고 추천해 줬더라고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 한국어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나한테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같이 해줄 친구가 없는데 한국어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한동안 제가 공부하는 책상에 그 커다란 거울이 있는데요. 그 거울 앞에서 앉으면서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드디어 그렇지, 내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잖아. 나 자신한테 말하면서 한국어 말하기 연습할 수 있잖아. 이렇게 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늘려준 너무나 유용한 혼잣말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만약에 저분들이 추천해 주신 것만 보면 그렇게 직접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팟캐스트 만드는 여민이가 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거를 직접 생각해 보면서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나서 꾸준히 보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잘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일어났습니다. 양치하고 세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를 한국어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엄마 도와주고 오전 9시가 다 되면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국어 문법 영상을 보면서 한국어 공부합니다. 강의 영상들이 주로 20분 중에서 20분 내서 25분, 30분, 가끔은 35분밖에 안 걸리지만 저 머리가 안 좋아서 한 번에 보면 이해가 전혀 안 가서 2-4번쯤은 봐야 해요. 강의를 보고 나면 점심 먹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배웠던 문법을 다시 공부하거나 그 문법을 이용해서 한국어 문장 몇 가지를 만들어 봐요. 그 뒤에는 1시간 내내 한국어로 혼잣말 하면서 말하기 연습해요. 게다가 그 중간중간에도 잘 못하는 발음을 반복하면서 발음 연습해요.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국어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배웠던 어휘랑 문법들을 복습해봐요. 그렇게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저렇게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나서 저는 더 자연스럽게 한국어 잘하고 싶어서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언어 교환 어플을 깔아 놓아서 한국인들을 포함해 한국어 하는 많은 외국분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은 늘렸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한국어 공부를 예전에 반의 반도 못해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을 보면 여미님은 좋은 공부법도 잘 찾았고 열심히 해서 다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려요. 제가 앞에 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아웃풋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웃풋을 혹시 아시나요? 그 4가지 언어 실력 중에 듣기랑 읽기를 인풋이라고 하고요. 쓰기랑 말하기를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말 정말 많이 했었지만 한국어 듣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발음도 좋고 문법도 잘 사용하고 속도도 괜찮았지만 말투랑 억양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웃풋보다 인풋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는 것인데요. 언어 공부는 오랫동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긴 과정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칭찬해 주면서 즐겁게 해야 하지요.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9개월 정도 너무 열심히 공부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칭찬해 주진 않았었어요. 왜 맨날 같은 실수만 해? 나는 왜 아직 한국어 잘 못해? 이렇게 칭찬 대신 좌절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성공이라도 자신을 꼭 칭찬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어 공부하면서 사용했던 방법들을 공유해 봤는데요. 이 방법들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공부법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 끝까지 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요.